할게요. 저는 결혼 5년차 주부고요. 친정은 멀고 시부모님이 아기 봐주셔서 29개월 된 딸 하나 낳고도 일 계속했어요. 작년에 시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난 뒤 지금은 회복은 됐지만 시어머니가 신경 쓰실 게 늘어나 아이 봐주기 힘들어하셔서 상의 끝에 직장 그만두고 아이 보며 전업주부 합니다. 남편 회사에서 남은 연차는 원래 연말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연말 내로 다 쓰라고 권유받아서 지난달 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이판을 다녀왔어요. 5박 중 3박은 리조트에서 쉬엄쉬엄 수영하고 온천 마사지 받고 수영장에서 애 물에 적응도 시킬 겸 밖에 안 나가고 놀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박은 시내에 있는 리조트로 옮겨서 투어도 다니고 했는데요. 투어 예약하는 건 한국에서 한인 관광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었어요. 한글로 적혀 있고 카톡으로 상담할 때도 한국분이 해주시니까요. 가서 만나보니 사장님만 한국분이고 보트 운전이나 안전요원 등 다 현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관광객 상대하는 분들이라 그런가 다 한국말 어느 정도 쓰셔서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랑 신랑 포함 시부모님과 아이 모두 사이판 가서 제대로 된 영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식당 가서도 메뉴판 가리키며 This one please 하면 주문 끝이고 기념품 가게에서도 한국말로 도와주시고 한국 직원도 있었고 리조트 체크인할 때 한국말로 해주셨고 가이드와 스태프 다 한국말 쓰시더라고요. 사이판인지 해운대인지 모를 정도로 영어를 안 썼는데 투어로 섬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국인 커플이 저와 같은 보트에 타는 거라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와 있으라던 시간보다도 5분 정도 보트가 안 오길래 그 커플 중 여자분이 현지 스태프한테 물어보셨는데 영어로 묻고 질문한 뒤에도 영어로 대화하며 장난도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냥 저 여자 영어 잘하네 하는 생각 한번 하고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가족 중 아무도 그 여자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보트 타서 다른 배 먼저 보내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물결 따라 살짝살짝 움직이는 보트가 재미있던지 막 까르르 웃었고 보트 운전하려고 기다리던 현지 스태프가 딸이 귀여웠는지 딸 보고 말을 걸었어요. 그분은 한국말 잘 모르시는지 영어로 뭐라 하시는데 딸이 부끄러운지 아빠 다리로 숨으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 커플 여자분이 또 막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대충 듣기론 큐트 어쩌고였는데 제 딸이 귀엽단 내용이었고 보트에 타고 있던 다른 스태프분이 한국말로 아기 예뻐 라고 하셔서 제가 딸 손 잡으면서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 탁 치시더니 넌 무식하게 외국인한테 한국말 쓰냐? 땡큐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딸은 여전히 다리에 얼굴 숨기고 아무 말 안 하고 저도 살짝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 시어머니가 옆에 서 있던 커플 여자분께 애엄마가 너무 교양 없이 한국말로 해서 미안하다 전해줘요 하시는 거예요. 교양 없이 한국말 쓰는 건 어떤 건가? 진짜 한국말로 예쁘대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미안하고 교양 없는 일인가요? 어이없어서 쳐다보니 그 여자분도 당황했는지 웃기만 하고 따로 말은 안 전했어요. 이후에 보트 출발하고 여자분과 딸한테 한국말로 말 건넨 현지 스태프가 영어로 대화 좀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다 들리는데도 큰 목소리로 새댁은 영어 잘하네. 교육을 잘 받았네. 영어 잘하니까 해외에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아주 보기가 좋다. 나중에 애가 엄마 보고 배울 게 많겠네 하시면서 아주 찬양을 하셨어요. 남편이 듣다가 엄마, 와이프도 영어 잘해. 서류나 설명서에 있는 영어 뭔 말인지 읽을 줄 알고 아마 나보다 잘할걸? 했더니 그럼 뭐하냐?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말 못하는 사람이 애 키우냐? 하셨어요. 기막힌데 말 더 섞기 싫어서 그냥 떨어져 있었어요. 보트 금방 도착하고 해변에 세워서 내리는데 스태프분이 딸한테 아기 조심조심 하시면서 안아 내려주셨고 뒤에서 보시던 시어머니는 딸한테 땡큐 하라고 시키셨어요. 딸은 아빠 품으로 숨어버렸고 저랑 남편이 내리고 나서 대신 고맙다 하고 인사했어요. 난생 처음 해외 나와서 처음으로 외국인 접했는데 애가 당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직 말도 아주 다 트이지 않은 애고 어린이집에서 하이, 헬로우, 애플 이런 거 배웠다 해도 집안에서 엄마 아빠 말고 진짜 외국인 앞에서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원래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좀 가리는 애라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딸한테 왜 말을 못하냐고 타박하며 땡큐 해보라고 몇 번을 시키더니 애 우니까 멈추셨어요. 이후에 저녁 먹는 자리에서도 리조트 들어가서 맥주 마시면서도 엄마랑 붙어 지내는데 엄마가 영어 벙어리니 애도 따라한다.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못해도 200번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엄마도 말 못하는 사람같이 있었으면서 자꾸 그래. 그만 말해요.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1절이 2절 되고 말해봐야 안 통하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남은 투어들 하면서도 스태프들 다 한국말 해주고 저희처럼 가이드 끼고 다니는 가족 단위 여행객은 애초에 유창한 영어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저냥 여행 끝내고 한국 와서 시댁 모셔다 드리는데 그때부터 우리 갈 때까지 계속 TV에 영어 채널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나 원참. 그리고 영어 동요 테이프 사오셔서는 딸 앞에 틀어놓으시고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영어 동요 가사 밑에 한국말로 다 적으셔서 그거 보고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손녀 영어 교육 시킬 거라고 솔선수범 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저도 가사 외우고 딸한테 들려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영어 쓰는 현지 가서 영어의 중요함을 깨닫고 손녀 잘 되라고 영어 시켜보겠다고 솔선수범하여 교육하시겠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죠. 문제는 실생활에 쓰이는 단어도 영어로 바꿔 말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켓에 갔는데 레디씨가 너무 익스펜시브해서 조금만 바잉했다 하시는데 무슨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영어 시험을 치겠다고 전화와서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래요. 너 아이스 커피랑 케이크 주문하는 거 말로 해봐라. 그게 지금 2주 됐어요. 오늘 아침에는 백화점에 가서 빨간 구두를 살 거예요. 이거 말해봐라 하시더군요. 매일 하루에 2-3번도 더 전화와서 저러시는데 뭐 한다고 전화 못 받으면 부재중 막 5통씩 와 있어요. 문장 어디서 들고 오는지도 모르겠고 띄엄띄엄 대충 비슷하게 말하면 틀렸다고 본인이 읽어주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저 그래도 대학 나와서 일도 했었고요. 어느 정도의 듣기는 되는 편인데 어머님께서 불러주시는 문장 바로바로 말하진 못해도 대부분이 복잡한 문장은 아니기에 영어로 들으면 뭔 뜻인지는 알아듣는 정도예요. 근데 어머님 발음은 동남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딱 그런 발음이에요. 딱딱 끊기고 발음 문자 그대로 읽는? 동남아 분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라도 있죠. 어머님은 발음을 한글로 바꿔서 그걸 읽으시니 진짜 어머님 원래 억양이랑 섞이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못 알아듣겠다 말하면 이것도 모르냐고 잔소리 한참 하시다 끊어요. 저 진짜 남편한테 하소연도 하고 남편도 전화 아예 받지 마라 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화도 냈는데 시어머니는 손녀 영어 시키려면 며느리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그 말만 반복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사이판 가서 딸한테 땡큐 한마디 못 시켰다고 이렇게까지 영어 해야 하나요? 30대 중반 들어서서? 아니면 제가 너무 도태된 교육 철학을 가진 건가요?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딸이 오전 9시 40분에 어린이집 차 타면 오후 4시쯤 집에 와요. 신랑은 저녁 6시 퇴근해서 빨리 오면 6시 20분 안으로, 길 좀 막히면 6시 30분에 와요. 시어머니는 항상 딸이 있는 시간에만 전화하십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혼자 있을 땐 전화로 영어 수업 안 하세요. 항상 딸 있을 때 페이스톡으로 하시는데 신랑 오면 또 안 해요. 한번 신랑 있을 때 했다가 엄청나게 혼나신 뒤로는요. 아까 신랑 오기 직전 하루에 마지막 영어 수업 전화 받고 또 멘탈 나갈 뻔했네요. 저한테 문장 알려주시는 와중에 기본도 못한다는 둥 무시하는 발언 하시길래 전화 받다가 기분 나빠서 어머니 저 좀 기분이 상하네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런 자세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전하시며 딸을 위해서 기분 나쁜 게 대수니 하세요. 제가 그 뒤로 불평불만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다다 쏘아붙이시는 통에. 전화 안 받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뒤에 전화 받는 순간 그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한 잔소리와 함께 영어 수업이 시작되니 아예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가끔 아이도 맡아 봐주시니 예의로 전화 받고는 있는데 이젠 진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댓글이 큰 도움 될 것 같네요. 마음의 준비하고 실행해 볼게요. 후기.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비법을 잘 써먹었네요.
일단 서점에 가서 생활영어 책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는 단어 총동원해서 영어로 대화하겠다 마음먹었죠. 시어머니 전화 왔을 때 책을 줄줄 읽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한국말로 윽박지르면 Your personality is so terrible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가르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저도 어머님께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 습득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영어로 경제 이야기 하자고 하고 줄줄 읽었어요. 어머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어버버거리시면 어머님 시험 보셔야겠다고 다음 주에 영어로 경제에 관한 작문 하나 해오시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영어 가르치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죠 하면서요. 그리고 영어에는 존칭이 없잖아요. 전화하면서 계속 you 거렸거든요. 영수 그러면서 이름도 불렀고요.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그 앞에서 발음 교정도 좀 하고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니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죠. 제 변화된 행동에 매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을 종결시킬 멘트를 제가 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딸을 봐주시는 상황에서 영어로 책을 읽어주고 계시길래 말했어요. 어머님,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땡땡이가 영어 발음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어린 나이에 한국 발음 섞인 영어 듣다 보면 영어 안 는다고 읽어주지 말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영어 전화 안 오십니다. 어머님 성격에 무안해서 연락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손녀딸한테 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니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좀 제가 너무한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너무 무시당해서 속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더 크네요. 댓글 보면서 제일 웃겼던 건 전화 오면 What the fuck 이라고 하고 끊으라 하신 거.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100번이었네요.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댓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괜히 콩글리시 영어 배우는 것보다 영어 유치원 가서 정식으로 배우는 게 낫겠다고.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게 100만 원 정도 부담하시라고요. 진짜 자기 아들 영어 못하는 건 시모는 안 보이나 봐요. 괜히 다른 여자랑 며느리랑 비교하고 말년에 고생하고 싶어서 환장했네.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꼭 후회하게 되네요. 결혼할 때부터 홀 시어머니라 주변에서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별 걱정 안 했어요. 집착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래도 제 부모님과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결혼 후에는 거의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뵀었어요. 시어머니 첫 생신 때 선물로 영양제를 사다 드렸는데 다음 명절에 시어머니 찾아뵀을 때 그 영양제가 다 떨어졌다고 다음 올 때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선물로 사다 드린 걸 다 사용하셨다고 다시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새로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 갈색병 같은 걸 선물로 사다 드리면 다 떨어졌을 때 제 눈앞에 빈 병을 흔들면서 굳은 얼굴로 다 썼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선물 산 것을 솔직히 후회하게 돼요. 뭐든지 한번 사드리면 죽을 때까지 사드려야 하는 거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신 때나 명절 때 그냥 현금으로 15만 원 이런 식으로 드려요. 어느 날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 명절인데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제 카드를 드렸는데 다음날 백화점에서 미친 듯이 승인이 오는 거예요. 40만 원, 70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요. 거의 200만 원 쓰셨어요. 우리 남편 전문직 아니고 그냥 대기업 다니는 월급쟁이고 저희는 월세 살아요.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가니 옛날처럼 집 사고 차 사고 금방 돈 모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아들 돈이 아까운지 모르세요. 죽는 소리하고 돈 없다고 해도 핑계라고 생각하고 당신께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칠순이라 가까운 친척들 모시고 식사하고 어머니께는 따로 선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준비하겠다고 했더니 또 굳은 얼굴로 난 선물 필요 없어. 돈으로 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이 나빴어요.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돈으로 받아내시려는 건 뭔가요? 자식 돈은 돈이 아닌가요? 너희가 생각했던 예산만큼 돈으로 줘 하고 당당히 말씀하셨던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말 시어머니께 정이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또 잊고 살았는데 오늘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해외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화장품 같은 거 필요한 거 있나 여쭤보고 면세점에서 하나 사요.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하고요. 그런데 방금 남편에게 또 연락 왔어요. 여보, 어쩌지?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지금 화장품 필요한 거 없으시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알았어, 내가 송금할게 하고 어머니 계좌에 15만 원 붙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어머니께 어떤 선물도 내가 나서서 먼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왜 내가 나서서 어머니께 마음 쓰고 결국은 제 마음이 상하는 건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를 탓하면서 다시는 어머님께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글 쓰네요. 추가. 생각해보니 차 에피소드도 있어서 추가해봅니다. 저한테 미혼 때 회사 출퇴근용으로 산 준중형 자동차가 있었어요. 6년 탔었고 7, 8만 정도 탔습니다. 제가 새 차로 구매한 첫 차이고 혼자 탄 차라 깨끗하게 관리 잘했었고요. 별칭을 붙일 정도로 애정이 컸던 차입니다. 결혼 후 출산하면서 SUV를 새로 구매하게 되었고 때마침 시어머니 직장이 거리가 생기면서 차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결국 제 차를 시어머니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정비소 갔다 오면 남편한테 꼭 전화해요. 엔진 오일이 어쨌네, 와이퍼가 어쨌네, 에어컨 필터가 어쨌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6년이나 탔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차를 넘긴 지 4년이 지났고요. 오늘도 정비소를 갔는데 냉각수가 어쨌네,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어쨌네 저쨌네 하는데 꼭 말투가 걔는 이런 것도 안 갈고 뭐 했느냐는 식이었어요. 갑자기 열받아서 전화 끊은 남편에게 지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4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모든 건 어머님 책임 아니냐 했더니 너 있는 데서 전화 받은 본인 잘못이라며 대신 미안하다네요. 사주고도 고맙다 소리 한 번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전화해서 불평불만만 하시니 그냥 팔아버릴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든 고맙다기보다 불평불만만 하시고 마음 우러나 선물해드리면 돈으로 달라 하시는 시어머니, 진짜 이제는 최소한의 것만 해드리려고요. 알아주지도 않고 기분만 상합니다. 댓글. 시어머니가 밉상이네요. 영양제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왜냐면 영양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싸게 잘 사니까 저희 친정이나 시부모님들도 저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네요. 굳은 표정이 무엇인지 상상이 가기도 하고, 자식들의 선물을 도리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사람 싫어요. 나서서 선물하시지 않겠다는 다짐, 쓰니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키세요. 차 같은 경우도 쓰니 탓이 아니라는 건 시모도 알 거고요. 그냥 차에 돈 들어가니까 돈 달라는 소리예요. 무시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